그러니까 최정희 원장입니다. 5장 인덕턴스 및 벡터 궤적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데 인덕턴스 부분은 실제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요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 이론에서는 이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하고요. 더 깊이 있는 건 어차피 만약에 자기학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 인덕턴스 회로 이론에서 한 부분은 뭐 그저 굉장히 기초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로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궤적은 크게 공식 네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그 상황만,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5장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보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뭐냐?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고 L, 인덕턴스 앞에서 계속 했었죠? 단위는 헨리입니다. 예. 인덕턴스 L, 단위는 헨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렇게, 예. 뭐가 발생하냐면, 파이, 자속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속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 파이에 대해서는, 회로 이론에서는 안 다루셔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전류를 흘리면, 파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류를 흘리면, 파이가 발생한다. 전류는 파이가 아니고, 전류를 흘리면, 얼마나 자속이 발생한다 해서 Li는 파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Li는 파이.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면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전류를 흘리면 앙페르의 오른다사 법칙에 의해서 방향, 그 다음에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해서 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건너뛰고 결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해서 그것을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3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덕턴스 자속 발생 능력, 자속을 얼마나 잘 발생시키느냐. 근데 만약 얘가 2개, 3개, 4개 권수입니다. 몇 번 감겨 있느냐 라고 하면 자속이 몇 번? 감긴 권수 n만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Li는 N파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Li는 N파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L은 얼마다? I분의 N파이라는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즉 얘가 뭐냐면은 얘가 R은 뭐요? 전류분의 전압이죠. 예. C는 전압분의 전압기량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가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L은 전류분의 N파이가 된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는 Li 혹은 N파이는 Li 해서 되고요. 인덕턴스 L을 어떻게 구한다? 저항을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하는 것처럼 인덕턴스 L을 I분의 N파이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3장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우리가 인덕턴스 이렇게 썼죠. L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L에 걸리는 전압 EL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L dt분의 di 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T2 마이너스 T1분의 I2 마이너스 I1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냐? L의 T2 마이너스 T1이 뭐냐? 시간의 변화. 시간이 변화분의 전류의 변화. 해서 L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구했었다는 겁니다. L에 걸리는 전압, EL은 L dTV DI.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Li는 N파이라고 하죠. Li는 N파이. 따라서 얘를 어떻게? Li 대신에 N dT분의 D파이.
이런 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을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RI,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IR로 옴의 법칙을 구하는데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이 공식이나 혹은 이 공식, 인덕턴스와 전류를 주면 이 공식, 권수와 자속을 주면 이 공식으로 구한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덕턴스는 제가 4당에서 했지만 얘는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 충전했다가 방전, 충전했다가 방전. 뭐냐? 충전했다 방전 에너지 저장소답니다. 에너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배터리 이런 것처럼 코일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 인덕턴스에서 저장하는 에너지는 얼마냐? 인덕턴스에서 담을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냐? 그 크기가 2분의 1의 LI의 제곱 에너지니까 줄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인덕턴스. 제가 이런 것들을 원래 유도하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최소한 풀려면은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턴스의 축적된 에너지 W는 2분의 LI 제곱 줄.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덕턴스요.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우리가 상호간이라고 해서 뮤추얼해서 M이라고 합니다. M. 단위는 똑같이 인덕턴스니까 헨리를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 얘는 이렇게 돼서 보세요. 여기에 내가 I1을 흘려요. 그럼 옆에 얘는 상호 인덕턴스 이름에서 나올 수 있듯이 상호간입니다. 상호간은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내가 여기에 I1을 흘려요. 그러면 이렇게 자속이 파이1이 발생합니다. 맞죠? 파이1이 발생하는데 얘가 I1이 흘려서 다시 I1이 흘리니까 파이1이 발생하는 거예요. 파이1이 발생하니까 이 자속이 보세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하면 자속이 발생하면 여기에 전류가 다시 흐르게 돼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하는 것처럼 자속이 발생하잖아. 그럼 거기에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시 전류가 발생하면 여기에 또 자속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속 파이2가. 이렇게 해서 I1이 흐르면 파이1이 발생하고 파이1이 발생하면 I2가 흐르고 I2가 흐르면 파이2가 흐르는 듯. 즉 뭐냐? 여기에 전류를 흘렸는데 여기에 자속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코일에 얘가 이 코일의 자속 발생 능력은 L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인덕턴스인데 옆에 있던 남의 코일에 자속이 발생하는 능력을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류를 흘렸는데 옆에 있는 얘가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전력 어떻게 될까? E는 LdT분의 DI가 아니고 MdT분의 DI가 되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자속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는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다른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공식 이런 거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가 그 철심이라고 하게 철심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이거 인덕턴스 L1이고 이거 인덕턴스 L2라고 합니다. 철심일 때. 그때 상호간 인덕턴스는 보세요. 여기에서 발생한 자속이 L2로 다 통해요. 이렇게. 철심이니까 철심을 통해서 다 통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M은 어떻게? M의 제곱은 L1 곱하기 L2가 돼요. L1 곱하기 L2가 M의 제곱에 따라서 우리가 M은 얼마? 루트의 L1 곱하기 L2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기 중에 이렇게 있어요. 철심이 아닌 공기 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L1, L2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되겠지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세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얘는 결합력이 좋다, 얘는 결합력이 나쁘다라고 해서 상호 인덕턴스는 뭐다? 결합계수 K가 들어갑니다. 결합계수 K. 따라서 결합계수 K는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거든요. 예. 같거나 크고, 예, 같거나 작습니다. 얘가 뭐냐면 결합계수예요, 결합계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심에서 결합됐을 때와 공기 중에서 결합됐을 때 그 결합계수가 틀리다는 겁니다. 만약 결합계수를 구한다, K는 얼마? 루트의 L1, L2분의 M. 네. 실제 이 공식이 제일 잘 나오죠. 네. 이 공식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상호 인덕턴스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은 K 루트 L1, L2고 결합계수 K는 루트 L1, L2분의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 E는 M dT분의 DI가 된다는 거죠. 예.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까지 해서 여기에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기약가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자기약 들어가시면 자기약에서는 예습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자기약을 공부하고 여기 오시잖아요. 그럼 얘들은 정말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회로 이론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오고 자기약에서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풀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얕게 하지만은, 예, 나중에 깊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혹시 공사기사 시험 치시는 분들은 자기약 공부 안 하니까요. 이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인덕턴스의 접속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인덕턴스를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렸죠. 예. 이렇게 그렸습니다. 인덕턴스요. 얘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병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인덕턴스의 직렬 접속, 직렬 연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인덕턴스는 저항과는 다릅니다. 보세요. 우리가 저항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R1, R2라고 하면 합성 저항은 당연히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니까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인덕턴스는 우리가 L1, L2라고 했을 때 L1 플러스 L2 합성 인덕턴스도 L1 플러스 L2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뭐냐? 여기에는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상호 인덕턴스 M이 있다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 M. 이것 때문에 이 상호 인덕턴스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인덕턴스를 이렇게 해요. 보세요. 네. 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예, 자기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지금 결과 모르셔도 됩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에 의한 자속 파이원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보세요. 전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르죠. 그럼 또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이란 거에 의해서 파이2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보세요. 전체 자속은 지금 파이1과 파이2가 같은 방향이죠. 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이1과 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이2가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1 플러스 파이2가 전체 자속이 되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 자속이 합해진다라고 해서 얘를 가동 접속 더한다는 겁니다. 가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얘를 결선을 바꿔요. 얘를 바꾸면 자속이 파이2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파이1은 이렇게 흐르는데 파이2는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전체 자속은 뭐다? 전체 자속은 파이오 마이너스 파이2, 즉 큰 자속에서 작은 자속을 빼는 겁니다. 큰 자속에서 작은 자속을 빼요. 이렇게 결합되는 것을 우리가 차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인덕턴스의 접속이에요. 접속. 결합입니다. 할 때는 저항은 상관이 없었지만 인덕턴스는 두 자속을 더해지는 방향으로 결합을 했느냐, 접속했느냐, 빼지는 방향으로 접속했느냐에 따라서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동 접속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를 기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두 개의 전류의 방향이 같다. 전류의 방향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둘 다 왼쪽. 혹은 둘 다 오른쪽. 이것을 우리가 가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동 접속이다. 차동 접속 어떻게 해요? 차동 접속은. 네. 어떻게? 왼쪽, 오른쪽 혹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차동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동 접속이다.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한국말로 가동 접속이다, 차동 접속이다, 혹은 자속이 더해진다, 빼진다 이런 말 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호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가동,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런 거 차동 접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덕턴스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인덕턴스는 합성 인덕턴스예요. 전체 인덕턴스. L1 플러스 L2. 저항과 보세요.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면 저항과 똑같아요. R1 플러스 R2, 얘도 L1 플러스 L2입니다. 근데 가동 접속은 뭐냐면 보세요. 두 개가 더해지죠. 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가 있고 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데 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더해주고 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더해주니까 얼마? 2배의 M을 더한다는 거예요. 상호 인덕턴스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얘에 의한 거, 얘에 의한 거이기 때문에 2배의 상호 인덕턴스가 더해진다. 이 상호 인덕턴스 서로 크게 같은 거죠. 그래서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이 되는 거죠. 플러스 EM. 근데 만약에 차동 접속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L1과 L2는 그대로예요. L1과 L2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여기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얘가 얘 빼주고 얘가 얘 빼주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호도 그렇고요. 기호도 그렇고 가동 접속은 가극석이라고 합니다. L0는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그 다음에 차동 접속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을 잘 모르겠다 얼마? L0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 가동 접속인지 차동 접속인지 모른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전체 인덕턴스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인데요.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상호 인덕턴스 M은 보세요. L 가동은 얼마?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네. L 차동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 이렇게 되죠. 맞죠? 따라서 얘를 다 전체를 쫙 빼면 어떻게 돼요? L 가동에서 L 차동을 뺀 것은 얼마? L1에서 L1 빼니까 없어지고 L2에서 L2 빼니까 없어지고 얼마? EM에서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죠. 맞죠? 그래서 플러스 EM 하니까 4M.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 4분의 L 가동 접속 마이너스 L 차동 접속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가동 접속에서 차동 접속을 빼서 4로 나누면 그 값이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는 뭐 M은 K로 때려낼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많아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것은 우리가 예, 직렬 연결이었습니다. 직렬 연결인데 병렬 연결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똑같아요. 얘도 보세요. 병렬은 이렇게 되죠, 맞죠? 같은데 네, 똑같은데 보세요. 같은 방향 가동이기입니다. 가동 접속. 만약에 반대방이 이렇게 됐다 차동 접속이요. 가동 차동 어렵지 않죠, 맞죠? 같은 방향이다 가동, 반대 방향이다 차동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이때 인덕턴스 어떻게 구하느냐? A 가동일 때 보세요. 얘가 L1고 L2예요. 얘가 상호 인덕턴스 M인데 어차피 공식 외우시는 거 보세요. 저항의 병렬 얼마예요? 저항의 병렬 R1 플러스 R2분의 R1, R2죠. 예. 의 가동 얼마냐?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근데 상호 인덕턴스가 있죠? 얼마? 가동에서는 마이너스 2M이 돼요. 즉 뭐요? L 차동 연결, 직렬 접속의 차동 연결이 직렬 접속의 차동 연결 있죠? 차동 결합. 그것이 분모로 오는 거예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 차동은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여기에 뭐가 오냐? 분모에 직렬 접속 가동 연결이 가동 접속이에요. 직렬 연결 가동 접속 얼마?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그 다음에 L1 곱하기 L2의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요 부분은 저항만으로 똑같아요. 똑같고 마이너스 M의 제곱 얘는 분자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붙습니다. 똑같이 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직렬 접속에 뭐 가동, 차동과 같고 여기 직렬 접속에 가동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의 접속 시험 치기 위해서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변압기입니다. 이상변압기. 변압기인데 이 변압기는 우리가 전기 기기 과목의 세 번째 파트에 변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나오는 여기 이 부분은 있죠. 변압기에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죠. 뭐 2번, 3번을 반복하셔야 된다. 그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회로를 공부했는데 회로에서 지금 이 변압기도 그렇고 앞에 있던 인덕턴스도 그렇고 이거 전부 자기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회로 시간에 하면 공부하면서 이 다른 과목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했다가 또 약간 그것에 대해 공부한 상태에서 자기학을 가요. 자기학을 가면 회로에서 공부한 거 있네? 하면서 들었던 거 공부하니까 약간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기를 가니까 또 들었던 거 공부하니까 효과도 좋은 상태에서 두 번째 이렇게 회로를 듣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3번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자기학이나 타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기학이만 공부하면서는 회로만 공부하면서는 그게 붕 떠 있었는데 자기학과 타과목을 공부하면서 이게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재미가 있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한 번 만에, 어떤 사람은 2번 만에,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3번 만에 오기 때문에 뭐 머리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되지만 보통 사람은 3번 정도 해야 그게 오다 보니까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2번, 3번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만 아니지만은 반복하면은 더 되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공부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했어요. 한 번만 공부한 것은 공부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누구든지 한 번 공부해갖고 기억하고 이런 분은 없어요.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한 것은 아예 공부한 것이 아니다. 한 번 공부한 시험 보러 가면 머리 정말 좋고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남들이 하는 소리가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정석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상변압기 전기 기기 과목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개념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제가 100볼트를 넣었어요. 100볼트. 그리고 여기는 100번이 감겨 있고 여기는 10번이 감겨 있어요. 그럼 여기는 10볼트가 나옵니다. 변압기가 뭐예요?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기기입니다.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기기가 변압기입니다. 그게 뭐에 따라서? 권수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권수비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권수비를 우리가 지금 A라고 해요. A는 N2분의 N1이에요. N2분의 N1입니다. 그것도 권수비라고. 우리가 변압기 실제 감은 횟수가 있어요. 그 권수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뭐냐? V2분의 V1이라는 거예요. V2분의 V1. 보세요. N2가 얼마예요? 10분의 V1이 100이니까 얼마? V1에 100을 넣으면 얼마? V2도 10이 나와야 된다. 이 관계예요. 그것이 뭐냐? 이 권수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렇게 보세요. 어떤 경우라도 있죠. 뭐 손실을 그 작은 손실을 제외하면은 입력의 전압이 얼마일까요? V1, I1이겠죠. 입력의 전압 V1, I1. 출력의 전압 V2, I2예요. 그 변압기 얘가 전력을 깎아먹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전력을 전달하지 깎아먹진 않아요. 따라서 보세요. V1, I1과 V2, I2는 같습니다. V2, I2는 같아요. 전력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V2분의 V1은 얼마가 된다? I1에 넘어오면 I1분의 I2가 되죠. 맞죠? 예, 맞죠? 따라서 보세요. V2분의 V1 여기 있네. V2분의 V1 얼마? I1분의 I2 해서 지금 교재에 있죠. E2분의 전압을 E라고 했는데 E2분의 E1은 V2분의 V1은 I1분의 I2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보면 똑같이 비슷하게 보면 이렇게 볼게요. I1의 제곱 R1은 당연히 1차 측의 전력 I1의 제곱 R1은 I2의 제곱 R2와 같겠죠. 그럼 따라서 보세요. 이렇게 넘어와요. 보세요. I1의 제곱분의 I2의 제곱은 넘어오니까 I1의 제곱분의 I2의 제곱은 넘어가니까 R2분의 R1. 그럼 I1의 제곱 I2의 제곱 대신에 어떻게?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얘는 I1분의 I2는 루트 R2분의 R1이 된다. 예. 비슷하게 뭐요? Z2 루트 Z2분의 Z1 이렇게 지금 교재 공식 있잖아요. 이거 원래 유도는 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좀 풀기 위해서 회로에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상 변압기에서 권수비와 권수 전압 전류 관계. 다른 거 없어요. 2인데 전류만 1이에요. 저항 2, 임피던스 2인데 얘들은 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기기 공부하시면 껌이에요, 껌. 네. 요거를 이상적인 변압기 기억을 해주시고 2번 보시면 캠벨 브릿지가 있습니다. 얘도 공식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C값 측정하는 거예요. 결과 보시면 I2 이 회로도 자체에서 맨날 캠벨 브릿지와 히스톤 브릿지와 똑같이 그 정전 용량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정전 용량 C값 네. 커피턴스, 콘덴서 그 C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히스톤 브릿지는 저항값 구하는 건데 얘는
정전 C값 구하는 거. 그래서 C값 얼마? I2를 0으로 되는 조건에서, 여기 I2가 0으로 되는 조건에서 오메가 제곱 n분의 1 공식 외워주시면 돼요. 오메가 제곱 n분의 1. 이것이 캠벨 브릿지에서 정전 용량 C값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시면 벡터 궤적이 있습니다. 궤적이 뭐예요? 궤적이. 궤적이란 것은 무언가 변함에 따라서 얘가 지나가는 길 같은 거 있죠. 지나온 흔적 같은 거. 궤적. 예. 그거 보세요. 임피던스 궤적, 뭐 어드미턴스 궤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제가 해봅니다. 우리가 R, L 직렬회로라고 합니다. 이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죠. 기억나시죠? 네. RL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R이 0에서 무한대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0에서 무한대로 보세요. R이 지금 보시면 이게 R이고 이게 X죠. 맞죠? 이게 R이고 실수부 R, 허수부 리액턴트 X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X는 일단 리액턴스 JX는 일단 이 값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는데 저항값이 보세요. 0일 때 0이면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죠. 임피던스는 이게 임피던스예요. 1이다. 얘가 1이다. 그럼 임피던스는 이렇게 하죠. 2다. 임피던스는 이렇게. 3이다. 임피던스는 이렇게. 4다. 이렇게. 즉 뭐냐? R의 직렬회로에서 저항이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임피던스 궤적 어떻게 된다? 이게 임피던스 궤적이죠. 맞죠? 우리가 혹시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각 함수할 때 올사탄코 이런 거 아시죠? 을사안고 해서 올사탄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긴 전부 플러스고 여기는 올 사인 뭐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R의 직렬회로에서 저항이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얘는 1사분면에 뭐다?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 이렇게 가죠. 무한대로 가죠. 반직선이 된다. 1사분면에 반직선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R이 아니고 X는 얼마예요? J오메가죠. 오메가 L이죠. 맞죠? XL은 JX는 J오메가 L입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2파 F예요. 그러면 F, 오메가 안에는 F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주파수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한다. 즉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한다고 보세요. R은 가만히 있고 R은 R로서 이렇게 R이 있습니다. R은 가만히 있는데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0이면 얼마? 0이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뭐냐?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1사분면의 반직선은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깊이 정말 어렵게 나오면 직접 그리셔야 되지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RL 직렬이에요. RC 직렬이에요. RL 병렬입니다. RC 병렬이에요. 이때 임피던스 지금 했지만 제가 저항이 변하든 이 주파수 혹은 오메가가 변하든 간에 몇 사분면에 1사분면의 반직선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세요.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는 전류와 비례하죠. 우리가 공진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전류가 최대면 어드미턴스도 최대였습니다. 전류와 어드미턴스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은 똑같이 보는데 보세요. 아래 직렬일 때 뭐였어요? 1사분면의 반직선이었죠. 반직선이었습니다. RC는 어떻게 되냐? RC는 마이너스 JX죠. 마이너스 JX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4사분면의 반직선이에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굉장히 외웠어요. 1414의 직직 원원. 어드미턴스는 분모분의 1이에요. 분모 안에 분모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리면 반원이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반원. 원점을 지나는 반원. 1414 직직 원원입니다.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뒤집으세요. 요게 요로 가고 요게 요로 가고 요게 요로 가고 요게 요로 가는 거예요. 즉 1414에서 얘가 1이 가니까 4141이에요. 4141에 요거 그대로 가요. 반원, 반원, 반직선, 반직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벡터 궤적에서 뭐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것은 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거는 있죠. 정말 복잡한 거는 그려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은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있죠. 보세요. 아래 직렬에서는 일상한에 1사분면 일상한에요. 1사분면 일상한에 반직선. RC도 사상한에 반직선. 일상한에 반원, 사상한에 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상한에 반원, 일상한에 반원, 사상한에 반직선, 일상한에 반직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원점을 통한다, 원점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RL 직렬, RC 직렬 이런 것들은 보통 원점을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체적으로 하면 원점을 통하는 이런 것도 반원 같은 경우 있죠. 원점을 통하는 반원, 뭐 원점을 통하는 반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5장 인덕턴스 및 벡터 궤적은 이렇게 뭐 이론은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타 과목에서 더 중요도가 더 있기 때문에 회로에서는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